다들 위기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이제 대대적으로 세이프티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다는 프리미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주가를 계속해서 받치고 있는 요인이었어요. 올 들어서 사실 테크주들이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크게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 된 BNPL주부터 시작해서 뭐 절반 이상 하락한 주가들 정말 많았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18% 하락에 그쳤어요. 정말 엄청나게 선방을 한 편인데요. 그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애플 주가가 $10나 떨어졌습니다. 네, 바로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안전하다는 프리미엄이 좀 사라진 건데요. 애플에 왜 무슨 악재를 겪게 됐는지 이걸 좀 한번 같이 다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다들 위기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을 찾게 되잖아요. 저도 뭐 최근에 주변 분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을 종목이 있다면 뭐일 것 같냐 이러면서 은근슬쩍 추천을 부탁하시는데 이 주식이 생각나더라고요. 애플이요. 그만큼 위기에도 강한 회복 탄력성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저력,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제 대대적으로 세이프티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다는 프리미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주가를 계속해서 받치고 있는 요인이었어요. 올 들어서 사실 테크주들이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크게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 된 BNPL주부터 시작해서 뭐 절반 이상 하락한 주가들 정말 많았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18% 하락에 그쳤어요. 정말 엄청나게 선방을 한 편인데요. 그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애플 주가가 $10나 떨어졌습니다. 네, 바로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안전하다는 프리미엄이 좀 사라진 건데요. 애플에 왜 무슨 악재를 겪게 됐는지 이걸 좀 한번 같이 다뤄볼게요. 네, 촬영일인 11월 29일 애플 주가가 이제 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141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애플이 여기서 더 떨어져서 $137 이하로 떨어질 경우 S&P 500 지수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할 거다. 왜냐하면 S&P 500 지수의 그 시가총액 전체 합의 6% 이상을 애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127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게 굉장한 위험 신호다. 이게 사실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 이 정도에 해당하는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어떤 위기를 맞게 됐느냐? 바로 중국발 리스크입니다. 사실 애플이 지난 2분기, 3분기 실적이 모두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잡음이 바로 중국발 리스크인데요. 애플의 그 협력사인 폭스콘 공장이 있는 중국 정저우에서 계속해서 지금 노동자들이 이탈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불어 그 좋은 근로조건을 요구하면서 지금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그래서 폭스콘 측에서는 이제 일정 정도의 그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빨리 다시 일을 해달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 시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콘 내부 관계자들은 이탈한 직원이 언제 복귀할지, 그리고 시위가 진정이 언제쯤 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여파는 애플 14의 프로 시리즈죠. 사실 이게 지금 지난 9월에 출시된 이후 그 애플 아이폰 14 시리즈의 흥행을 이끌 것이라고 굉장히 자부된 요소이고 수요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이것의 생산을 대부분 담당한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지금 사실상 가동이 멈춘 상태거든요. 일부 분석에 따르면 11월에는 거의 2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됐다 할 정도로 지금 큰 위기예요. 지금 전례 없는 위기고, 애플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생산기지를 몰아주기를 한 이후에 겪은 최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애플이 이제 8월만 해도 아이폰 14 시리즈 이제 생산을 9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잡고 이제 협력사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8,700만 대로 자체적으로 이 목표치를 낮췄는데, 여기에서 지금 시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400만 대로 또 그 전망치를 낮춘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은 전망치를 8,000만 대에서 8,500만 대 수준으로 지금 보수적으로 잡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애플의 전문가로 불리는 대만의
전에 밍치거 애널리스트가 올 4분기에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의 출하량이 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당초 전망에서 20% 하락한 7천만 대에서 7,500만 대 가량의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하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정말 좀 큰 심각한 수치예요. 왜냐면 지금 전문가들이 8천만 대 정도로 내놓은 것도 굉장히 애플에겐 타격인데 지금 7천만 대에서 7,500만 대까지 손실이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까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거죠. 11월 정저우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20% 수준인데 이게 12월에 회복이 된다고 해도 30-4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콘이 지금 중국의 에이수스 자회사인 페가트론과 베트남의 럭스쉐어 아이스티에 이제 각각 10%씩 그 아이폰 14 시리즈 할당량 주문을 이제 이전을 시켰어요. 여기 이 공장들에서도 대량 이제 출하가 나오려면 빨라야 12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 한 달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해요. 그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사이버 먼데이, 또 12월에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서 또 크리스마스 이후에 사이버 먼데이 다시 열리고 이 정말 대대적인 쇼핑 시즌이고 한 해에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 대목이에요. 근데 이 시기를 애플이 완전히 놓치게 되면서 타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 4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보다 20% 그리고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밍치거 애널리스트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정저우 공장 내부의 시위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중국발 리스크가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거의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죠. 대대적으로 이게 불만이 표출돼서 나오면서 지금 백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 상황을 정확히 알진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걸 취재하는 외신 기자, BBC 기자를 폭행을 하고 이 시위가 점점 긴장도가 커지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는 단순히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급망에도 연결이 되지만 이 중국 내 소비 여기에서도 위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CNBC는 중국 내 시위 확산이 애플에 대한 수요를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3분기 회계연 들어오는 4분기에 그 애플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47%에 달했어요. 근데 이게 꺾이면 사실 애플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망 그리고 수요, 소비까지 중국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애플의 발목을 잡고 이게 그 애플의 강력한 무기였던 안전 프리미엄을 굉장히 깎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애플에게는 또 장기적으로 좀 더 큰 문제라고 생길 수 있는 겨박제가 터졌는데요. 중국발 리스크가 아닌 머스크 리스크입니다. 28일인 어제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가 이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미지 한 장을 올리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일론이 항상 특정 밈이나 이미지 같은 걸로 자신의 메시지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급회전을 한 차량을 보이면서 이제 이쪽은 30%를 내느냐 아니면 전쟁으로 가느냐 하는데 이제 일론의 차가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건데요. 이 발단은 이래요. 머스크가 주장하기로는 애플의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트위터 앱을 이제 차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앱스토어에서는 컨텐츠 검열 정책을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 앱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애플의 일정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반영될 수 있고 계속 검색에 노출되게 하는 그 애플만의 기준이 있어요. 외부에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항상 까다롭다. 그리고 애플이 컨텐츠를 검열한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좀 조용하게 그냥 산발적인 불만으로 끝났는데 이 우리 또 싸움 딱인 머스크가 참전을 한 거죠. 머스크는 기존에도 사실 애플에 우리가 앱에서 나오는 매출의 30%나 수수료를 떼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불만스럽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앞으로 트위터가 계속해서 유료 구독 모델 트위터 블루를 되게 강화하고 이걸 이제 수익원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애플 그리고 구글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의 긴장 어린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폭발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거에는 좀 더 복합적인 이해관계도 있어요. 트위터에 여러 광고주가 있지만 애플이 정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도 애플은 트위터에 4,8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638억 원을 광고비로 지출했어요. 근데 이게 트위터 전체 매출의 4%에 달합니다. 한 기업, 한 광고주가 차지하는 매출이 4%에 달하는 거니까 이거 엄청난 비중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인수를 한 이후에 광고주들이 이렇게 이탈을 하는 와중에 애플도 사실상 트위터의 광고비 지출을 거의 끊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내세우는 이유는 지금 트위터의 컨텐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장기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런 거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빈정이 상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머스크가 이렇게 대신 싸움에 나서주면서 되게 좋아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뭐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이런 식으로 각자 그 앱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큰 그 서비스들이 일론 머스크가 대신 싸워주니까 굉장히 속으로는 좀 관망하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 게임즈도 3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애플과 싸움을 했지만 그 법정 싸움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그 소지를 걸었지만 10개 혐의 중에서 이제 9개는 또 애플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어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고 에픽 게임즈처럼 홀로 장외 경기를 할 거 아닌 이상 대부분은 그냥 좀 여론에 그리고 좀 의회나 입법 쪽에 맡기는 분위기였는데 그 제대로 된 싸움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적지 않은 리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사실 싸움을 할 때 예측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미 팀 쿡을 좀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언급하기까지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여기서 이제 애플이 밀린다면 장기적으로 앱마켓 수수료 30%라든지 이런 매출 구조에서도 일정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발 리스크보다 장기적으로 가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에게 닥친 겹악재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이고 지금 올 4분기 매출이 휘청하는 상황에서 애플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탈중국 로드맵을 정말 2024년에 애리조나에 생산기지를 이전할 때까지 그 1년간 이 앞으로의 그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한 앱마켓 수수료 고질적인 불만들을 어떻게 핸들해 나갈지 이게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